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남북 문제의 변화와 기회,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제 상황이 변하는 데에 따른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화갈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시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과 함께 김정은이 한반도 내에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가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 혹은 통일 거부론, 이것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불가침, 우리가 침략을 안 할 테니까 너희도 침략하지 말라고 하는 김정은의 요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려고 하면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 국가론을 이제껏 주장해왔던 적화 통일을 버리고 두 개의 국가로 존속하자. 이게 첫째는 체제 경쟁에서 전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준비하면서 나온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한국은 북방 정책을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강력히 추진한 결과로 그 공산국가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외교에 굉장히 큰 그 성과였습니다. 소련의 해체를 내다보고 한 것이지 않느냐 할 만큼이나 선제적이고 뛰어난 그 해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방 정책을 시도하고 몇 년 뒤에 러시아가 해체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 결과에 의해서 공산국가들과 굉장히 활발한 그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수교를 하면서 두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교류와 문화 교류, 그리고 수교를 함으로써 그 한국 내부에서는 러시아를 어떠한 보증인이라 할까, 혹은 참고인으로 역할을 주면서 러시아를 이용한 남북 통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큰 욕심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고 또 우리의 외교적인 전반적인 정책이 친서구이다 보니까 나토가 돕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또다시 예전처럼 대립적인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왜? 서로 이해가 얽히니까. 그런데 이런 대립적인 관계가 전쟁 중이면서 일시적인가, 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각자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또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전쟁의 진행 과정과 끝난 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러시아와의 관계가 변함과 동시에 북한이 친북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참전시키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국제관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전을 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빌미로 나토에서도 참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대1로 싸우자 해서 러시아가 동맹국을 끌어들이면 우크라이나도 동맹국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서로 대응적인 그 어떤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 나토도 그거를 빌미로 참전을 선언하고, 동시에 이런 진행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함으로써 한국에게 지원과 참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국제관계라는 것은 그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함으로써 북한군 내부에는 공백이 생긴 겁니다. 군사력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북한군의 내부적인 병력의 공백과 함께 한 국가가 러시아가 북한이 러시아와도 전쟁하고 한국과도 전쟁하는 한 개 국가가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한국의 역할이 한국 내부 한반도 내에 거치면서 한국이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전략으로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하는 것보다, 직접 참전함으로써 내부의 반대를 직면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한국 내에서 그 북한군의 공백 상태를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국제관계 속에서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 그냥 북한군이 철수하는 정도로 한정적인 역할만 맡으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참전을 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정서가 우크라이나의 참전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내려져 있다 이겁니다. 즉 한국군이 참전해라.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 한국군이 후방을 침으로써 그 북한군이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 단지 그것은 철수하는 정도에서 그치라고 할 것인가, 한국의 욕심인 그 철수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통일까지도 미국과 일본이 용인할 것인가, 혹은 더 넘어서 세계적으로 한국이 통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점이 대두되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이 주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미국과 국제 관계 속에서 강요당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의 그 어떤 강권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 강요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먼저 한번 이런 점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전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국제관계의 변화를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려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선제적으로 남북의 한반도
한반도 내의 두 개 국가론을 제시를 했고, 덧붙여서 여러 가지의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으면서 한국과는 우리는 전쟁을 할 의향이 없는데 한국이 우리의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간섭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한국이 간섭을 함으로써 북한군이 철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잊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를 그동안에 여러 번 해왔고, 어제 10월 31일 날 대륙간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이기도 하지만은 언론에서는 미국의 대선을 향한 이벤트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북한 자체도 한국이라는 그 대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면서 한국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좁혀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일까 자발적일까, 이게 대한 또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라는 것이 공산자파가 주장하듯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지 말자 할지라도 한국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먼저 전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내 종북 좌파들은 김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체제 경쟁에서 진 김정은을 지금 돕기 위해 가지고 북한이 조금만 위태로우면은 한국 내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라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전쟁 방지 평화론, 지금 공산 좌파의 대북 관계는 돈을 퍼주고 하여튼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슬로건이 공산 좌파 혹은 종북 좌파들의 정치적인 슬로건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좌파들이 한국 정부의 허술한 리더십에 기대 가지고 한국 정부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무능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간섭을 넘어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독립될 때처럼 또다시 한국은 영향력을 놓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러시아와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혹은 북한과 한국과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 자발적이지 않고 강요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강요에 대해서 평화론을 외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그 공백 상태를 이용한 간섭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한국은 또다시 어떤 국제관계에서의 제3자가 되는 불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우리는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지금 국제관계의 변화에 있어 가지고 한국이 거기서 발을 빼게 되면 제3자가 됨으로써 어떠한 실질적인 주체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배제가 되면 그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이 얼마만큼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반대적으로 생긴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본래적으로 자국 이익 중심,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국 이익이라는 전제에서 monroe주의,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라 하는 고립주의,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의 수를 버리고 미국이라는 고립적 혹은 독립적으로 우리 미국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혹은 러시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도 져버리고 일본과 함께 연합으로 북한을 간섭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독자적으로도 북한에 간섭할 가능성도 전혀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협조를 하든지 연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관계는 자국 이익이에요. 뭐 우리나라를 봐준다 이런 생각을,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봐준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냉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공산 좌파들은 국제관계를 인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동맹이라든가 체제의 유사성으로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서로의 공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국제관계는 냉정한 자국이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월남 전쟁을 예를 들면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을 도왔다, 베트남을 도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면은 대가를 주겠다 이걸로서 그 국민을 설득하게 한 거지, 실제로는 강요라고 해도 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그 종북 좌파들이 이야기하듯이 한국이 마음대로 가고 한국이 마음대로 참전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전할 때 한국은 대가를 통일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적당한 참전으로 끝낼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의 남북 관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지금 공산 좌파 그리고 범죄 집단 이재명의 방탄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절대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우리 국민들은 공화당이 매팔아서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전쟁을 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 정책인 고립주의에 반대된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간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민주당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 국제관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로 볼 적에는 정반대입니다. 전쟁도 민주당이 많이 일으켰고 참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간섭을 많이 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카트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과 각자 너그 나라는 너그가 알아서 하라는 게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전쟁도 자국하고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역사의 그 어떤 역사로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와 북한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공산 좌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민주당은 그 전통적인 그런 인식으로서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화당이 한국에 간섭을 덜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전통적인 서로 친교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민주당은 그 미국의 민주당이 서로 우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한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공산자파들은 해리슨을 조금 지지를 해요. 그리고 그 자유우파들은 트럼프를 조금 지지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성향으로는 지금 각자 반대로 지지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깊이 내다보면은 지금 한국의 자유우파는 트럼프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동맹관계 이런 거를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딱 그래 계산서대로 고립주의, 우리는 미국의 이익으로 딱 계산서대로 하자 이거예요. 너는 너희대로 알아 해라.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익으로서 도움이 되면 주한미군을 놔둘 거고, 그 방위비도 많이 주고 한국이 많이 주고 하면은 있을 건데, 한국이 자꾸 공짜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런 철수하는데 명분을 주기 위해서 김정은 네가 미군을 철수하라면 거기에 대해서 너도 미국의 이익에 협조하라, 이런 정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면은. 근데 현재까지는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가격으로 한국의 상품이 수출되니까 필요해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의 저가 상품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도리어 지금 고급 상품으로서 미국 시장을 건드리고 있다. 이러니 좀 적당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은 국제관계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조금 관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자유우파나 그 공산자파들의 그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한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오류랄까,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껏 그 미국 공화당에 대해서 그 싫어하던 민주당이 트럼프에 환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그 한국 내의 남북의 문제랄까, 그 인식이 크게 요동치지 않겠는가, 이런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오늘의 강의를 대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국제관계가 크게 요동친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져야 할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이 문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조, 그것이 결국은 북한과 관계가 되는데, 그
그 북한과의 관계가 한정적일 것인가? 북한이 알맞게 러시아를 참전시키는 것으로 한국의 역할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한국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까지 그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일본, 기타 등등의 세계 국가들이 그 역할을 용인할 것인가? 이 문제가 크게 좌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을 간섭하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선과 함께 그동안에 한국 내부에서 오해하고 있던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서로가 굉장히 그 큰 혼돈이 일어난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신임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 어떠한 부분이다.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한국에게 얼마만큼 기회로 올 것인가.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이런 큰 변화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법칙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관성이 깨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회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거를 한국이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회가 된다. 그냥 머뭇머뭇하고 애매하게 종된 입장에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또다시 세계 역사의 주역에서 방관자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그 변화의 주체자로서 그 어떠한 정책과 실천을 이루어내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외교적이로든 어떠한 군사적으로든 이런 기회의 세력 균형을 잘 이용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오늘 강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한국의 자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합의에 의해서도 외교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조금 앞서 나간 점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는 결코 앞서 나간 것이 아니다. 굉장히 지금 기회가 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한반도가 국제적인 어떤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